2026년형 그랜저입니다. 3.5리터 모델이고요. 캘리그래피의 풀옵션 모델인데 블랙잉크죠. 전면에도 그렇고 이 측면에도 그렇고 블랙이 아닌 부분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아주 깔끔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을 잘 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시승했던 G90, G80도 블랙 버전이었는데요. 그랜저도 이 블랙잉크 버전이 참 고급스럽고 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차량을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LED 조명이 차량의 주변부를 밝게 비춰주는 편입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는 리플렉터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안쪽에 조명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그리고 크러쉬패드에 선명하고요. 풋램프가 추가가 안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LED 조명이 밝기 때문에 구석구석 잘 비춰주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쭉 돌아가면서 선명하게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앞좌석도도 뒤쪽과 마찬가지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선명하고 이 안쪽까지 은근하게 조명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리플렉터 포함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이 풋램프가 있기는 한데 여기도 LED 조명이 밝은 편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렇게 풋램프가 더 추가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는 않고요.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과 직진성 어느 것 하나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상하향의 변동폭도 제법 큰 편이고요.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초점이 또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레벨링도 가능한데요. 일단 하향등으로 조절을 하고 한 레벨씩 내려볼게요. 조절 폭이 꽤 크죠. 한 레벨씩 올려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내려볼게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시등은 이 부분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길게 쭉 연결되어 있는 DRL은 낮에 보나 밤에 보나 그 존재감이 확실하죠. LED 타입으로 방향지시등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 있지 않았고요. 바로 아래쪽에 잔상이 살짝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거슬리는 것들은 없고 높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바깥쪽에 나와서 봤을 때 이렇게 쭉 흐트러져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들도 좋습니다.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백색광보다는 자연광에 가까운데요.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은 모두 LED인데요. 이 범퍼에 자리 잡은 방향지시등은 위쪽으로 좀 올려줬으면 합니다.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현재 모델은 기존 버전에 비해서 상당히 새로운 도전을 많이 했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도전만 한 게 아니고 이 측면의 이 부분, 이 필러 같은 경우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들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측면에서의 비례감이나 균형감이 좋은 편인데요. 특히나 전륜구동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앞뒤 오버행이 실제보다 조금 짧아 보이는 균형 잡힌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은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40, 20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나 휠 아치 부분의 마무리도 깔끔하고요. 특히나 사이드 스커트는 과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무래도 프레임리스 타입이다 보니까 측면에서의 이 벨트 라인 위쪽으로 유리 부분에서 쭉 떨어지는 이 라인이 훨씬 더 정교하고 조금 더 스포티한 맛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전 세대 마지막 페이스리프트에서 트렁크 이렇게 디자인되는
그 실마리를 조금 볼 수가 있었는데요. 봉끝 솟아있는 부분들도 날렵해 보이고요. 별도의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기능 면에서도 다운포스 같은 거 기대가 됩니다. 후변부의 디자인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얇고 길게 쭉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테일라이트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 트렌드를 현대자동차가 잘 이끌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엠블럼을 비롯해서 폰트 모두 다 블랙입니다. 실내 공간도 역시 그랜저답게 넓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 패키징 같은 것들이 좋아졌는데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상단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고 있고요. 덕분에 봤을 때는 예전만큼 이렇게 좀 광활하다라는 느낌은 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위쪽에 비상삼각대 자리 잘 잡고 있고요. 리플렉터 같은 경우는 붉은색인데 이 LED로 안쪽에 불을 하나 넣어 줬습니다. 버튼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닫을 수가 있고요.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휀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라인도 앞쪽은 좀 매끈하고 뒤쪽은 좀 넉넉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스마트 키는 현대 엠블럼을 형상화했는데 호불호가 좀 나뉘기는 하죠. 대부분의 기능은 위쪽에 있고 측면에 차량을 원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립도 괜찮고 저는 나쁘지 않은데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 키락 원납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 앞쪽에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니까 직전 세대 그리고 그 이전 전전 세대 그랜저도 같이 있는데 세월이 참 많이 변하고 빠르게 긍정적인 변화를 현대가 잘 이끌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도어 두께 적당하고요. 프레임리스 타입이라서 경쾌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닫았을 때는 제법 묵직한 느낌이 안정감으로 다가오고요. 도어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전부 다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이 리플렉터를 제외하면 다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하이그로시는 저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고요.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하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맵 포켓은 조금 더 넓혀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플레이트 상단에도 이런 데도 다 블랙으로 처리를 했네요. 그랜저 레터링 선명하고요. 시트 되게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형상이 다르죠. G90도 제네시스 G90도 이런 형태인데 되게 좀 편안합니다. 실용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안장 길이 조절을 포함해서 풀 전동 지원을 해주고 있고 릴렉스 컴포트 기능과 마사지 기능 그리고 날개 조임까지도 포일 엄버 서포트를 비롯해서 날개 조임까지도 가능합니다. 가죽 질감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좀 단단하게 받쳐줄 때는 받쳐주면서도 포근한 느낌도 같이 갖고 있어서 좋았고요. 헤드레스트가 제 체형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이라 개방감 충분했고요. 센터 터널은 약간 높은 편인데 답답하지는 않았고 페달은 오르간 타입, 가속 페달 오르간 타입입니다. 저 뒤쪽에 배선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안 보이게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풋레스트는 조금 더 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 있고요. 퓨즈박스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A 전동 타입입니다. 조서각 조절은 0레벨에서 3레벨까지 가능하고요. 전동 트렁크는 여기에서 조절이 가능하고 자세 대여 장치 그리고 위쪽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자리합니다. 낮에 봐도 앰비언트 라이트는 선명하게 보이죠. 스티어링 휠은 4스포크 타입인데 과거의 그랜저 느낌을 담아주면서도 최근 트렌드를 같이 잘 어우러지게 디자인한 것 같아서 저는 좋더라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V6 3.5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초기 시동 시에 우렁 차면서도 금방 아이들링 시에는 또 부드러운 느낌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클러스터 안쪽의 메뉴 구성은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기 때문에 익숙하고 편안하게 적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 지원을 해주고요. 모드마다 보여주는 클러스터 안에서 보여주는 그래픽의 편차도 있지만 이 앰비언트 라이트에서도 좀 화려한 느낌들을 잘 담아줘서 이런 데도 최근 트렌드를 좀 반영 잘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HUD는 지금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폰트라든가 구성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후측방 모니터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풀옵션 차량이고요. 가죽으로 감싸져 있는 이 부분 마무리 참 좋고 드라이브 모드 스위치는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고요. 패들 시프트도 적당히 자리 잘 잡았습니다. 기어는 보시는 것처럼 컬럼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하기 편리하죠. 측면에서 피는 누르게 되어 있고요.
클러스터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라인이 되게 자연스럽고 훨씬 더 이렇게 좀 넓어 보이는 느낌들이 좋습니다. 후진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왜곡이나 어두운 곳에서 급격한 화질 저하도 없습니다.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주변부를 살펴볼 수 있는 것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인터페이스나 티팩 같은 것들이 워낙에 잘 되어 있어서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고 미디어 전화, 그리고 뭐 폰 프로젝션, 시네마 기능, 시트 기능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뒷좌석에 열선하고 통풍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전동해서 쿠션, 등받이 각도, 휴식 모드 들어가는 것까지 다 컨트롤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옵션으로 추가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차 모드나 하이패스, 캘린더, 스포츠에 관련된 정보들 볼 수 있고, 이 현대 페이먼트인가요? 이 이름이 인카 페이먼트로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이 이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기능도 활용 잘 하시면 좋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 봐도 선명하고요. 사운드 시스템 보셔서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적인 음원의 밸런스가 좋고 중저음보다는 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한 느낌과 중음에 좀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동을 했을 때의 끌기 기능 지원해주고 있고요. 에어벤트는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데 약간 낮은 듯 싶은데 기능면에서 부족함은 없었고 물리키 적절하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상등대 위치 가운데 있고요. 이런 그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사항들은 물리키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아래쪽에 이것도 약간 호불호가 나뉘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 다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관적이죠. 공조장치를 보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고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오토홀드가 여기 있는 게 저는 조금 특이했던 것 같아요. 뭐 듀얼 모드로 갈 건지 아니면은 싱크 맞춰서 갈 건지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커스텀 모드라고 해서 저장을 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주고요. 시원하게 따뜻하게 쾌적하게 공기청정 기능들도 각각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파킹 센서 온오프랑 이 어라운드 뷰 보는 기능들은 이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직관적인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래쪽으로 USB 충전하고 입력, 그 다음에 충전 전용 단자 있고요. 이렇게 선택 가능, 전환 가능하고 UVC도 여기에서 컨트롤이 가능한데 온오프는 여기고 실제로 이 UVC는 여기서 이 위쪽에 보시면 있거든요.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연김에 보면 적당한 공간과 LED 조명, 12V 파워 아울렛 꼼꼼하게 잘 갖추고 있고 이 트레이 같은 것들도 되게 감싸기 잘 해놨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2개였으면 좋겠는데 하나고요. 여기에 이렇게 좀 움푹하게 이 센터 터널이 조금 높은데 움푹하게 들어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물건 거치하기 좋은 것 같아요. 컵홀더는 접어서 전체를 다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필요할 때 이렇게 펼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조속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고 안쪽에 이 마감도 꼼꼼합니다. 지금 매뉴얼이 두툼해서 무게가 있는데 이 정도면 이거 다 빼고 나면은 천천히 떨어집니다. 캘리그래피 레터링 선명하고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보스 채택해주고 있고요.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내장재도 되게 고급스럽죠. 노이즈 캔슬링도 옵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바이저 약간 도톰한 편이고 클립도 꼼꼼하고요. LED 조명은 거울하고 연동되고요. 거울 크기 적당합니다.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에 썬루프는 아웃슬라이딩 됩니다. 이너 커튼까지 풀 전동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이 고급차의 느낌들을 잘 담아줬고요.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실제 시야각보다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좋습니다. 바깥쪽 거울은 하우징에 걸맞는 크기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 바깥 한 4분의 1 바깥쪽으로는 조금 더 이 광각 처리를 더 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벨트 높낮이 조절은 기본이고요. 조수석 시트도 전동 지원을 해주는데요. 일단 마사지 기능 빠져 있고요. 안장 길이 조절도 안 되고 4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가 아니고 2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입니다. 그리고 날개 조임도 지원은 안 해주고 기본 전동 기능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수석은요.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감은 충분한데 이 프레임리스 타입 도어에 유리가 조금 많이 남는 편에 속하죠. 뒷유리도 이중접합 차음유리 들어가 있고요.
이너 커튼도 측면에 달려있는데 이게 또 전동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컨트롤 가능하고요.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플레이트 상단에 금속 재질 검은색으로 도색되어 있고 그랜저 레터링 선명합니다. 안전벨트 높낮이 조절 지원합니다. 가운데 턱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공간의 여유가 좋기 때문에 그 답답한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IS 픽스 기본에 이 보조 베개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헤드레스트가 되게 편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운데까지 꼼꼼하고요. 암레스트 잡아당겨 보면 이 컨트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동 시트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등받이하고 안장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좀 편안한 포지션 잡기에 좋고요. 레스트 기능 사용했다가 롤백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고 레스트 기능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컵홀더는 이 슬라이딩 타입으로 필요할 때만 펼쳐서 쓸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간도 여유가 좋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같은 거 뒤쪽에도 하나 더 추가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에어벤트 가운데 있고 USB-C 타입 충전 단자 2개, 그리고 워크인 스위치에 릴렉스 컴포트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원터치로 작동을 하고 무중력 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편안한 세팅을 해주는데 용천은 다들 좋은 곳에 잘 쓰시리라고 믿고요. 롤백은 버튼을 한번 누르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거 세팅하는 게 제가 하면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뒤쪽에서 앞쪽을 봤을 때의 느낌, 넓고 고급스러운 느낌 잘 담아주고 있고요. 그랜저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쭉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보면 볼수록 매력있죠.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커졌죠. 어쨌든 전장이 5m가 넘고 휠베이스도 3m에 육박하기 때문에 타자마자 약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아이들링 상태에서도 굉장히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V6 3.5L 자연흡기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300마력의 토크가 36.6kg/S로 기억을 하는데요. 8단 자동 미션하고의 매칭이 유연하고요. 저단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도 유연하고 고속에서 나름 또 고RPM 버텨주는 그런 능력 같은 것들도 예전보다는 참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이 전방 예측 변속이라고 해서 코너를 진입해서 가고 있는지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의 상황들을 차량이 판단을 해서 그에 맞는 아주 부드러운 변속을 지원을 해줍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마이 드라이브에 설정이 돼 있어야지 가능한 기능으로 알고 있고요. 스포츠 모드나 에코 모드 같은 특정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방 예측 변속에 여러 가지 사전에 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체킹이 되면 바로 이렇게 클러스터 상에 표시를 해 주죠.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리터당 9km로 알고 있고요. 20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는 H트랙 AWD 스펙을 갖춘 차량을 기준으로, 시승 차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에서는 7.7, 고속도로에서는 11.2km인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에는 6.8에서 7.2 정도? 7km 후반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거칠게 운전하는 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운전하는 편인데 물론 이제 에코 모드에서 신경을 조금 써보면은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비에 도달할 수가 있었지만 연비 신경 안 쓰고 그냥 편안하게 탔을 때에는 6km 후반에서 7km 초반에 도심주행 실연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흡기 엔진이라고 하지만 배기량의 여유가 조금 있죠. 그리고 토크가 35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일상에서 크게 그렇게 이 힘의 아쉬움은 느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조금 있고 무게가 좀 나가더라도 그에 걸맞는 파워를 갖추고 있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차고 넘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순발력이나 기동성 어떤 상황에서도 힘이 부족하다라는 건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시트 포지션도 참 좋은데요. 너무 낮지도 않으면서 또 헤드룸 공간의 여유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도 없습니다. 유리에 이 누워있는 정도도 적당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좀 탁 트여있는 개방감 같은 것들이 전해지는데요. 특히나 아웃사이드 미러가 도어에 플래그 타입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여기 조그맣게 창이 추가가 되거든요. 이 작은 차이로 인해서 운전석에 딱 앉으면 이렇게 탁 트여있는 그런 시야를 제공해 주고요.
시트 착좌감도 편안한 편이고 허리 부분과 등받이 둘 다 아주 편안하게 잘 받쳐줍니다. 릴렉스 컴포트 기능 조수석까지 들어가 있고, 운전석 같은 경우는 컴포트 스트레칭, 이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허리, 골반, 허리, 전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꼭꼭 특정 부위를 눌러주는 그런 그 본격적인 마사지 시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장시간 차량에 앉아 있거나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좀 편안해지죠. 잠도 안 오게 좀 깨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26년형 그랜저를 출시하면서 이 아너스라고 하는 트림 추가가 됐죠.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그리고 거기에 아너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캘리그래피, 그리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캘리그래피 블랙 잉크까지 그렇게 트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보면 기본 그랜저 정도면 사실 이 천연 가죽 시트랑 통풍 시트 정도는 저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차량 이 등급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기존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깡통이라고 하는 가장 베이스 모델에는 그게 옵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기본으로 추가가 되면서 어쨌거나 비용 상승이 조금 있었는데, 그 옵션이었던 부분이 기본으로 들어간 걸 감안을 해보면 또 그렇게까지 많이 상승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아너스 트림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익스클루시브나 프리미엄은 프리미엄의 상승폭이 캘리그래피나 이 블랙잉크보다는 조금 소폭 조금 더 크게 상승이 된 건 사실이고요. 20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지만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덕분에 부드러운 쪽에 가깝습니다. 단단한 쪽보다는 부드러운 쪽에 가깝고요. 그런데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반응이 빠릿빠릿하다 보니까 출렁출렁하는 소프트함이 아니고 그냥 좀 약간 찰지게 받쳐주면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승차감으로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8인치, 19인치에서 보다는 20인치가 바깥쪽에서 봤을 때 소위 그 짜세, 뽀대 뭐 이런 게 조금 더 좋은 건 사실이고요. 코너링에서 이점이 있지만 사실 뭐 그랜저 정도 타시는 분들은 코너링에서 어떤 다이나믹한 느낌보다는 좀 컴포트 지향적인 경우가 더 많을 걸로 예상을 해 보는데요. 그런 소비자들한테 딱 맞는 외관에서 좀 웅장한 느낌도 가져가면서 20인치 1타이어로요. 그러면서 좀 편안한 느낌도 같이 챙겨 놨습니다. 도심 주행뿐만 아니고 고속도로에서도 편안한 안정감 같은 것들이 이어지는데요. 특히나 이 H트랙이 구동력 배분이라든가 그립 컨트롤이 빠릿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이점이 있어서 전륜구동 특유의 스티어 성향이 있나? 라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차량을 코너링에서 좀 속도를 높여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들다가도 이내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고 뉴트럴한 느낌의 자세 제어를 해주니까 이게 달리는 차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발에 힘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크기도 있고 무게도 공차 중량이 거의 아마 1.8톤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육중하기 때문에 다이나믹하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잘 버틴다, 그리고 안정감이 좋다라고 하는 점은 전달을 좀 드려보고요. 앞뒤 모두 측면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발수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 덕분에 터널 아니고요,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해서 시속 한 100에서 120 정도 이렇게 달리더라도 공명음이나 풍절음에 대한 대응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도 좀 거리감 있게 들리는데요. 요소에 흡차음제가 잘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정숙성을 유지해 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드라이브, 스노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드 간의 편차 극명하고요. 특히 이 노멀 모드랑 에코 모드랑 애매하게 편차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랜저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굳이 모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느낄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의 공인연비는 11km 초반, 11.2, 11.2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주행을 해보면 제 운전 스타일에서는 12km 후반에서 13km 초반에 실연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에코 모드 놓고 한 80에서 100 사이를 탄력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서 최대치까지 뽑아봤을 때는 14km대 중반까지도 간헐적으로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연비에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고 다니시면은 12km대 중반에서 13km 초반 정도 실연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D가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의 거리 조절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정확한 편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방향 지시 등만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한데요. 그 변경하는 조건이 예전에 되게 까다로웠어요. 오르막 내리막에서 안 되고 코너에서 또 뭐 걸리고, 선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이제 후미에서 쫓아오고 있는 차량의 거리도 좀 애매하게 해서 너무 소극적인, 너무 안전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것도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그레이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버전에서는 정말 이 정도면은 고속도로에서, 일상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컴포트를 지향하고 있는 세단임은 분명하지만 V6 3.5리터 엔진의 이 고RPM에서 쭉 올라가는 이 느낌은 아주 경쾌한 느낌을 전달을 잘 해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고RPM에서, 그러니까 특정 단에서 고RPM을 유지하는 한 5,000, 6,000 근처까지 가더라도 쭉 이렇게 버텨주는 이런 느낌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의 이 다이나믹한 맛은 막 움찔움찔하고 막 가슴이, 심장이 쫄깃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답답하지 않고 가끔 이렇게 스트레스 풀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H트랙의 조합 덕분에 급격하게 차선 변경 같은 거 해보더라도 이 자세 제어가 아주 안정적이면서 편안합니다. 물론 이렇게 롤도 조금 있고요. 피칭에서도 움직임이 조금 폭이 큰 편이기는 합니다만은 불편하거나 출렁거리거나 울렁이는 그런 승차감하고 거리는 멀고요. 안정감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평을 해볼게요. 시속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1400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하기 때문에 연비 그리고 소음 진동 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날개 조임도 자동으로 좀 꽉 조여지고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이제 중저음으로 쫙 깔리는 이 엔진 회전 질감하고 배기음을 인위적으로 전자식으로 구현을 해주는데 제법 괜찮습니다. 지금 약하게 한 상태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 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데요. 이전의 국산 차량들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셋업이기도 하죠. 괜찮습니다. 1열하고 2열의 승차감 차이는 없고요. 2열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추가되어 있는 이 VIP 시트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의장비 같은 것들이 보강이 돼서, 보통은 앞쪽에 편의장비가 많고 시트 이 컨트롤이 미세하게 가능하니까 뒤쪽보다는 앞쪽이 더 편해, 이런 분들도 의외로 계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 뒷좌석이 좀 편안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컨트롤이 많이 없는 뒷좌석이 편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뒤에 앉아서 그런 여러 가지 컨트롤들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용이 조금 추가되긴 합니다만은, 이 옵션까지 추가된 지금 시승 차량에서는 뒷좌석에서도 지루하지 않게 장시간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보더라도 자세 제어는 역시 꾸준히 안정감을 유지해 줬고요. 차고 넘치는 브레이크 셋업은 아닙니다만은 부족하거나 아직 좀 아쉽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 테스트를 해봤을 때의 안정감이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는 좋아졌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고요. 도심이나 고속도로에서도 참 편안하고요. 국내 도로 여건에 잘 맞습니다. 약간 큰 편에 속하는 세단이지만 이 스티어링 휠의 반응이라든가 승차감의 세팅, 그리고 엔진 미션의 반응 같은 것들이 국내 도로 여건에 아주 딱 맞춰서 만든 차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코너링에서의 안정감도 이 H트랙을 선택한 차량하고 하지 않은 차량하고 꽤나 큰 편인데요. H트랙을 선택하지 않은 차량은 전륜구동 특유의 스티어 성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조금 이 속도를 높여봤을 때. 근데 이 H트랙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안정감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떤 분들은 눈비 오는, 그러니까 비는 그렇고 눈길 스노우 타이어 끼거나 그때는 차 안 갖고 다니면 되고, 얼마나 필요하다고 세단에다가 다륜구동을 선택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저 같으면은 다른 편의장비 포기하더라도 H트랙을 한번 욕심을 내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H트랙을 선택하려면은 특정 차량의 특정 트림이 구성이 돼야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안정감이 좋고요. 평상시에도 이 조금 과하게 제가 과장해서 표현을 하면
사고가 나고 안 나고까지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 회피기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각자 판단 기준이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는 SUV 아니고 이런 세단에서도 4륜구동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국도 구간의 도로에서도 뭐 편안한 승차감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20인치 휠 타이어 스펙 치고는 이 정도의 승차감이면 셰시 강성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고요. 저는 뭐 충분히 합격점 주고 싶습니다. 앞좌석뿐만 아니고 뒷좌석에 앉은 승객까지도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한, 거기다 또 넓잖아요. 안정감도 좋고, 그래서 만족도가 좀 높은 세단이 아닐까 싶고요.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은 조금 타이트한 느낌들이 전달이 됩니다. 20인치부터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퉁퉁하는 잔 튕김 같은 느낌? 거기에 울림 같은 것들도 저는 좀 엉덩이에서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이걸 단점으로 지적하거나 할 정도는 아니고요. 롤하고 피칭도 보면 울렁울렁한 도로에서는 오히려 되게 잘 잡아줍니다. 과속 방지턱 넘어보면 이렇게 좀 바운싱이 조금 있죠. 한두 번 정도 더 있는 편인데 깔끔해요. 출렁출렁하거나 막 울렁이는 그런 바운싱이 아니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다고 할까요? 자연스러우면서 충분히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셋업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도타가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뭐 계속해서 이 MDPS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참고로 이 차는 이제 R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뭐 직선 주행에서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런 것도 크게 그렇게 뭐 이상이 있거나 거슬리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심 주행과 마찬가지로 이런 좁은 국도 구간에 오면은 아무래도 차량의 크기가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짧고 높은 과속 방지턱 넘어 보더라도 요 튕김이나 울림 같은 것들에 대한 제어는 해주면서 승차감은 편안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전해지는데, 이게 나쁘지 않거든요. 요 느낌이. 네, 이상 2026년형 그랜저 3.5 캘리그래피 블랙잉크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